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강세장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좋다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세장 판단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280일 정도 가는 반면에 평균으로 냈을 때 강세장은 1000일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강세장 기간이 약세장 기간의 3, 4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지금 요번에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가격 체감은 높지만 기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그런 기간 동안을 놓칠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요번 코로나 때도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갈수록 만약 강세장이라면 네. 너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는 그 시점이나 종목을 찾기도 어려우니 제 생각은 만약에 강세장이라면 들어가야 하니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세장 전환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를 들어가라 뭐 이런 뜻은 아니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것도 네.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건 종목의 그런 상승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 웬만한 심리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번에 5월, 6월까지 진행된 지나간 한두 분기 정도의 13F라 그래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좀 규모 있는 헤지 펀드들이 어떤 종목에다 최근에 투자했느냐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된 거를 들여다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헤지 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것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네. 지나간 3개월 동안에. 그 얘기인즉슨 일반 개인들은 너무 올랐다고 해서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은 좀 하고 있다. 전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리하지만 그건 전 지금 무조건 동의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이 무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저는 그런 게 직접 따라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밀어낼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가능한 마음이 좀 편한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오른 업종을 쫓아가야 된다.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를 했는데 뭐 예상대로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파월 의장의 얘기는 저희 그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올해 더 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라는 거는 내년이나 생각해봐 봄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 막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도 오늘 정도는 틀림없이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뭐 매파적 동결은 예상됐던 스탠스이기 때문에 동결은 할 거는 의심이 없었고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근데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매파적으로 그거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향후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부정적일 거라서 매파적으로 나올 것도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다만 초매파적이었어요. 조금 셌군요. 네, 점도표가 원래는 한 번 정도의 인상을 염두에 두리라고 했는데 2번의 인상을 예상하는 점도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쭉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그 제롬 파월 기자회견 때 다시 다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뭐 요 상황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그걸 지켜봐도 시장은 요번에 이게 어떤 지금 강세장에 지금 상승장에 어떤 막히는 어떤 그런 거침돌이 될 거라고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겼다가 결과는 아니라고 봤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또 반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연준이 2번 올리겠다고 해도 월가는 거의 딱 반반이에요. 실제로 올릴지 안 올릴지. 그럴 수 없을 거다와 네. 인상 적어도 2번이 아니라 1번일 수는 있지만 인상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쪽과 그럴 수 없다라는 쪽이 거의 많이 팽팽합니다.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이제 전제사항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요번에도 4.0이 나왔는데 헤드라인 기준으로 3%대를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주거비가 빠진 슈퍼코어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좋은 숫자 3%대 숫자가 나온다면 연준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소비가 줄어들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런 소비 심리나 이런 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은행 위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강세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세장의 특징 그런 네네. 것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것과 함께 월가에서 그 정통한 전문가들이 강세장으로 선언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데들의 의견을 저도 이제 그 따르고 있고 또 저도 그에 동의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쪽인데요. JP 모건은 강세장을 선언을 사실 하는 면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은 피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 조정이 나타나면 무조건 사라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더 무서운 말이네요. 네네. 근데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들었는데 그 강세장에 전환된 이유를 이 그 JP 모건에서 들었던 것 중에 이제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네. 그런 상승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팩스에서 나온 이제 S&P 500이 어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2분기가 가장 저점 바닥이라고 말하고 있고 3분기가 되면 플러스 전환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요번에 우리가 이 최근에 본 실적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고 좋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제일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네,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국의 S&P 500의 어닝이네요. 그렇죠. 네. 예. S&P 500개 기업의 어닝 성장 전체를 얘기네요. 계산한 거죠. 네.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네. 대표 주식들 보시면 테크,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것들인데요. 네. 이쪽은 이미 네. 22년 4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네. 넷인컴 그로스라는 게 이 이익에 대한 성장 부분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쭉 작년도부터 떨어져서 바닥 10점 마이너스 10.9가 22년 4분기잖아요. 작년 4분기네요. 그렇죠. 이미 이 그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은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1분기, 2분기가 현격하게 좋아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거꾸로 23년도 4분기가 되면 13%인데 저거는 매년 한 10년을 되돌아가도 상당히 높은 이익 상승률이에요. 그렇군요. 예. 실제로는 왜 저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작년도 4분기에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IT 기업이 먼저 가는 게 또 이번에 또 오겠군 했는데 네. 엄청나게 해고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작년 내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이익에서 돌아섰던 거죠. 그런데 이제 AI 관련된 계기가 또 생기면서 거기에 훨씬 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발표도 쇼킹했어요. 요번에 가이드를 말해줄 때 그 어닝 가이드를 줄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50% 이익이 신장될 거다. 네. 이거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보증수표를 날렸네. GPU가 50% 이상 더 많이 팔려서 이익을 낸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GPU를 주문하는 거예요. 네.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 혹은 이익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자세히 요즘 제가 그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면서 놀라 나자빠지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챗 GPT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뭐 예전에 메타버스 오르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실적이 좋은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인 굉장히 거군요.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숫자로 좋은 그래프로 좀 확인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뭐 네. 제가 드린 자료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것도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야. 버블이야. 그래서 솔직히 월가에서도 미니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조금 그렇죠. 민감하다라는 뭐 물론 이제 빅테크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연준이나 이런 발표가 테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테크 기업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건 충분히 타당한 어떤 염려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이 미니 버블이라면 이 연준이 앞으로 2번이나 더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완전 물을 끼얹는 이 상승을 꺼지게 하는 일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팩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거는 인하를 안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시장의 그런 상승 기반이 좀 탄탄한데요. 이 얘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몇 가지 강세장에 대한 요인들 중에서 작년에 약세장을 가져온 요인이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긴 하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지표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실적을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까지 증시 역사상 약세장에서 세 분기 이상, 세 분기 연속 상승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장이 지금 세 분기가 연속 플러스가 나고 있죠. 이 얘기는 약세장은 아니란 얘기고 뭔가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바뀔 때 어떤 일이 항상 나타났냐면 이런 격언이 있죠. 증시에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그런 것처럼 언제나 스무스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강세장 전환은 한 번도 없었죠. 모두의 의심 속에서 강세장은 이미 싹트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EPS라고 말하는 실적 바닥이 지난 수많은 종목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드리진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5개 정도, 중요한 4개 정도는 다 돌아섰습니다.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그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작년도에 올해 들어서 최악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아래로 안 내려가고 올라왔죠,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를 잘 아니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언제 돌아섰냐면 실제 좋은 성적을 발표하고가 아니라 최악의 성적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 재고가 최고인 거를 고지했을 때 그때부터 돌아섭니다.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그게 EPS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 그런데 지금 여러 저희가 투자한 업종 중에 EPS 바닥을 찍고 그 업종의 전 종목이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주로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이미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완연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뉴스만 들을 때 이건 좀 버블 같아, 이건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지만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 보는 확인하는 지표들은 투자 심리 지표만 최악일 뿐 실제 제조업 지표들은 굉장히 다른 숫자를, 재고가 없어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재고가 소진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주식시장은 제조업을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미국이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아도요. 그렇죠. 지금은 왜 그냥 그 착각이 이런 건 미국은 70%가 소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살아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소비는 경기를 말해줘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주기가 최악을 지날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OECD 경기 선행지수 돌아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볼 때 제조업을 대해서 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돌아섰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 체감적으로 안 돌아오지만, 안 나타나지만 제조업 지표는 돌아선 걸 통해서 주식시장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고, 저 사람 참 희한한 소리 한다, 경기가 나쁜데 주식이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상승 침체라고 선언했던 16번 중에 반이 넘는, 하나 더 많은 숫자가 침체 선언인데 주가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침체가 선언됐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었던 때가 반 이상 돼요. 그 얘기인즉슨 경기에 대한 체감과 실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느냐, 조금 전에 이익 지표 보여, 그거는 좀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